최근 몇 달 동안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혈관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쓰러지기 바로 전까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순간 핑 도는 느낌, 손끝이 저릿하고 말이 잠깐 꼬이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뵌 72세 김상복 님도 그랬습니다. 건강검진은 정상이었고 평소 생활도 누구보다 규칙적이었는데 그동안 믿어왔던 몇 가지 습관이 사실은 뇌졸중을 부르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평생 좋다고 믿었던 그 습관 중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최악의 5가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2세 김상복님은 주변에서도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입니다. 늘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일주일에 2~3번씩 사우나에서 땀을 빼며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건강한 편이지 하고 스스로 안심하셨죠. 혈압도 요즘은 괜찮아 보여서 며칠 정도는 약을 거르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나가던 분이 도와주셨다는데 본인은 그 순간조차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정도로만 생각하셨대요. 김상복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동안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우나로 땀을 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셨고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당분간은 약을 쉬어도 된다고 여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실제로는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되셨습니다. 특히 새벽 운동 후 갑자기 쓰러지셨던 그날 기온은 영하 5도였고 김상복님은 얇은 옷차림에 모자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우나에서도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들어가는 걸 건강법이라 믿으셨고 혈압약은 수치가 좋아 보이면 며칠씩 건너뛰곤 하셨죠.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김상복님은 그날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운동 시간을 해 뜬 뒤로 옮기고 사우나는 짧게만 이용하며 혈압약은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와 목도리를 챙기셨죠. 몇 달이 지나고 다시 뵈봤을 때 김상복님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셨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아침마다 느끼던 두통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졸중을 부르는 일상 속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걸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시간대는 사실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가장 낮고 동시에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이런 변화를 잘 견디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급격한 수축이 큰 부담이 됩니다. 국내 심뇌혈관 연구기관 조사에서도 새벽 시간대 혈압 급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상복님도 매일 새벽 운동을 고집하시다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 쓰러지셨습니다. 본인은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매일 아침 뇌혈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해 뜬 뒤 30분 이후 몸이 완전히 깨어난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적당해요. 이 시간대는 기온도 올라가고 몸도 활동 준비가 된 상태라서 혈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기상 직후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이건 70대 이후에는 특히 위험한데요.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몸은 아직 활동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때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나 후 냉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가는 걸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50도 가까운 온도차는 노화된 혈관에 큰 충격을 줍니다. 한국보건의료 연구 자료를 보면 겨울철 냉온욕 후 어지럼증이나 실신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어요. 특히 고령층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거든요. 70세 박남호 님도 사우나 후 냉탕을 반복하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이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계속 하셨는데 실제로는 매번 뇌혈관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우나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사우나는 10분 이내로만 이용하시고 냉탕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나와서 바로 찬물로 가는 게 아니라 휴식을 5분 정도 취하신 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혈관 탄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나이가 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약을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정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절 역할을 하는 거지 병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완치가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정상이 된 건데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내 성인 고혈압 관리 보고서를 보면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반동성 혈압 상승 위험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74세 이강수 님도 혈압이 괜찮아 보여서 약을 쉬었다가 오히려 더 높은 혈압이 반복돼 뇌혈관이 손상되었습니다. 본인은 수치가 좋으니까 약을 잠깐 쉬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셨는데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줄이거나 조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본인 판단으로 중단하거나 조절하면 혈관 손상이 누적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요즘 혈압약을 건너뛰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수치가 좋아 보여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외출할 때 목이나 머리 보온이 부족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투는 두껍게 입으셔도 모자나 목도리는 잘 안 챙기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머리와 목으로 전체 체열의 절반이 빠져나가거든요. 국내 기온 변화 건강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체온 저하가 혈압 상승과 연관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머리와 목이 추워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76세 장현수님은 모자 쓰기를 불편해 하시다가 겨울철 아침에 혈압이 자주 급등했습니다. 본인은 모자가 답답하다고 안 쓰셨는데 그게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는 모자와 목도리를 기본으로 착용하시고 외출 전 집 안에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을 미리 깨워놓고 나가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혈관이 덜 놀라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체온 변화를 본인이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추위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본인은 안 춥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체온이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상 후 바로 활동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시는데요. 이것도 위험한 습관입니다. 아침 혈액은 가장 끈적한 상태이고 몸이 완전히 깨기 전 움직이면 혈관 부담이 크거든요. 수면에서 기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면 기상 혈압 변화 보고서를 보면 기상 직후 혈압 급등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뇌혈관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71세 오태성님은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본인은 부지런하게 일어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혈관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후 3분은 앉아서 몸을 깨우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워서 손발을 가볍게 움직이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은 상태로 3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상 직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피떡 생성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아침 혈액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한 상태라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져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알람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뇌졸중 예방 실천법을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혈관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혈관 깨우기입니다. 기상 후 첫 3분의 움직임이 하루 혈압 패턴을 좌우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중심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건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손발 구부리기를 10회 정도 합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거죠.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서 3분 정도 있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몇 번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점진적으로 순환하면서 혈압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니까 혈관이 적응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리듬으로 시작하시나요? 두 번째는 운동 시간 재조정입니다. 해 뜬 뒤 몸이 깨어난 시간대는 혈압이 안정적입니다. 기온도 올라가고 몸도 활동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 운동은 고령층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은 기온이 낮고 혈압이 높은 시간이라서 혈관에 부담이 크거든요.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이라도 나이가 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오전 10시 전후 1시간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대는 기온도 적당하고 몸도 완전히 깨어 있어서 안전해요. 산책이든 체조든 이 시간에 하시면 혈관 부담 없이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 한번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2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우나 안전 루틴입니다. 온도와 시간 그리고 마무리 순서가 혈관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사우나를 이용해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냉탕은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바로 찬물로 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우나는 10분 이하로만 이용하고 나와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합니다. 뜨거운 물에서 나오면 땀을 식히고 싶은 마음에 바로 찬물을 찾게 되는데 그 순간을 참고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사우나에서 어떤 습관 갖고 계신가요? 혹시 냉탕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체온 보호 습관입니다. 노년층은 추위를 체감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본인은 안 춥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체온이 많이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춥다는 느낌이 없어도 혈관은 이미 수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혈관이 수축해서 열 손실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혈관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외출 전 모자와 목도리, 장갑을 필수로 챙기는 겁니다.
특히 머리와 목은 꼭 보호해야 해요. 이 부위로 체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뇌로 가는 혈관도 지나가는 곳이라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외출 때 무엇부터 챙기실 건가요? 외투만 입지 마시고 모자와 목도리를 꼭 함께 챙기세요. 다섯 번째는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혈압은 일상 습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표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식사, 운동 모든 게 혈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만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중단하면 반동 상승 위험이 있습니다. 약으로 억제되던 혈압이 약을 끊으면 오히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약 복용 알림을 설정하고 식습관과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게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 기록은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서 수첩에 적어두시면 본인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날 높고 어떤 날 낮은지 보면 어떤 습관이 영향을 주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아침 혈액은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서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혈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 6번에서 8번 나눠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한 컵씩 식사 전후와 간식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빨리 뛰거든요. 노년기에는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면 이런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여덟 번째는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면 혈압도 불안정해지거든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다음 날 혈압이 올라갑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시켜요. 그래서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잠자리 들기 2시간 전부터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겁니다. 밝은 화면이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대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시거나 책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앞으로의 관리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강하다고 믿어온 습관이 오히려 뇌혈관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벽 운동, 사우나, 냉탕, 혈압약 중단, 보온 부족, 기상 직후 활동은 젊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60대 이후에는 위험이 커지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행동도 젊을 때와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해요. 김상복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운동, 냉온욕, 혈압약 중단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쓰러지게 만든 거죠.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혈관은 충분히 안정되고 어지럼증, 두근거림, 두통 같은 초기 신호도 크게 줄어듭니다. 김상복님도 습관을 바꾼 뒤 몇 달 만에 증상이 사라지고 훨씬 안정된 상태가 되셨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명확합니다.
뇌졸중은 한 번 오면 회복이 어렵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뇌졸중을 한번 겪으면 재발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도 분명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불편함이 사라지고 활동할 때도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오늘 당장 단 하나만 바꾸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효과 좋은 건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혈압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혈액은 끈적한 상태인데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은 운동 시간을 새벽이 아니라 오전 9시 이후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도 큰 노력 없이 바꿀 수 있는 습관이에요. 시간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혈관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다음은 외출할 때 모자와 목도리를 챙기는 겁니다.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현관문 옆에 모자와 목도리를 걸어두시면 나갈 때 자동으로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절대 본인 판단으로 중단하지 마세요. 수치가 좋아 보여도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약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천천히 줄여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우나를 이용하실 때는 냉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고령층에게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바꾸실 건가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손끝이 저리거나 말이 잠깐 꼬이는 순간들이 모두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